지금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올라온 단 3분짜리 한국 영상이 전 세계까지 뒤흔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본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인은 중국인을 차별하는 나라다. 이제 드디어 그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며 분노했고 중국 SNS를 통해 이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 미국 CNN 단독 보도로 인해 완전히 다른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선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대체 3분짜리 영상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길래 중국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린샤오링입니다. 중국 국영방송 탐사보도부 기자죠. 5년차 경력으로 주로 사회 문제와 국제 이슈를 다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편집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장이 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샤오링, 지금 우리 SNS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 한국에서 중국인 차별한다는 영상이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어. 빨리 확인하고 보도 준비해. 부장이 보여준 영상은 단 3분짜리였지만 중국 전역을 분노로 들끓게 만들었죠. 영상 속에는 한국 식당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무시당하는 장면, 버스에서 쫓겨나는 장면, 그리고 상점에서 바가지를 쓰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어요. 리우청하이라는 유튜버가 만든 이 영상은 벌써 4천만 뷰를 넘겼고 한국은 외국인 혐오 국가라는 해시태그가 중국 SNS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제품 불매운동까지 번지고 있었죠. 이 내용 맞는지 확인하고 오늘 저녁 뉴스에 특집으로 내보낼 거야. 상부에서도 관심 갖고 있으니 철저히 준비해. 부장의 지시였지만 저는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의문이 들었어요. 장면 전환이 너무 급격했고 대화 내용이 중간에 끊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상 속 한국인들의 표정과 행동이 부자연스러웠죠. 부장님, 이 영상은 좀 의심스러운데요. 편집이 너무 교묘해요. 전후 맥락을 알 수 없고. 무슨 소리야? 지금 이 영상은 중국인들의 분노를 담고 있어. 우리 임무는 시청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야. 부장의 눈빛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상 제작자인 리우청하이의 계정을 살펴봤어요. 그는 6개월 전부터 갑자기 활동을 시작했고 주로 한국 관련 부정적 콘텐츠를 올리고 있었죠. 더 의심스러웠던 건 그의 최근 영상들이 모두 비슷한 편집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 진실은 현장에 있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장에게 한국 취재를 요청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현지 보도로 시청률이 더 오를 것이라고 설득했죠. 결국 일주일 일정으로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리우청하이의 또 다른 영상이 올라왔어요. 이번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여행객이 쫓겨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댓글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가득했고 일부는 여행 예약을 취소했다는 내용도 있었죠. 저는 그 호텔 이름을 메모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걸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검증도 없이 믿는 걸까?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결심했습니다.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한국의 진실을 확인하겠다고요. 기자로서의 책임감과 중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이 복잡하게 뒤섞였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진실만이 이 혼란을 끝낼 수 있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리우청하이의 영상이 보여준 한국과 실제 한국이 과연 같을지 그 답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리우청하이의 영상에 따르면 입국장부터 차별이 시작된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승객 여러분, 입국 심사장은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안내방송 뒤에 바로 중국어 안내가 나왔어요. 그것도 매우 유창한 중국어였죠. 영어, 일본어 안내도 이어졌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영상 속 한국과 지금 보는 한국이 달랐거든요. 더 놀라운 건 입국 심사대였습니다. 중국인 전용 입국 심사대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중국어가 가능한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영어로 말하지 않고 중국어만 사용했습니다. 니하오, 여행 목적이 무엇인가요? 심사관이 서툴지만 정확한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제가 취재 목적이라고 하자 친절하게 도움을 주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안내소를 추천해 주었죠. 리우청하이가 말한 중국인 차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동안 주변을 살폈어요. 공항 곳곳에 중국어 안내판과 표지판이 있었고 면세점에는 중국인 고객을 위한 특별 할인 행사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웨이신페이와 알리페이 결제 가능 스티커도 눈에 띄었죠. 관광 안내소에서는 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안내원이 저를 보자마자 중국어로 인사했어요. 중국에서 오셨나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기자라고 밝히자 안내원은 더욱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울 관광 지도를 꺼내주며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을 표시해 주었고 중국어 가능한 택시 서비스까지 소개해 주었죠. 한국은 중국 관광객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중국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안내원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리우청하이의 영상 속 한국은 중국인을 멸시하고 차별하는 나라였는데 제가 지금 경험하는 한국은 전혀 달랐거든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호텔 주소를 보여드리자 친절하게 영어로 대화를 시도하셨어요. 제가 중국인이라고 하자 몇 마디 중국어를 건네시더군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 노력에 감동했습니다. 중국어 어디서 배우셨어요? 손님들 위해서요.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 많아서 간단한 인사말은 배웠습니다. 호텔로 가는 도중 제 머릿속은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리우청하이의 영상은 무엇을 근거로 만들어진 걸까? 왜 이렇게 다른 한국을 보여주고 있을까? 호텔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프런트에는 중국어, 영어, 일본어가 가능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로비에는 중국인 손님 환영이라는 문구가 중국어로 적혀 있었어요. 첫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취재 일지를 썼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첫 경험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그 충격은 차별이 아닌 오히려 지나칠 정도의 환대였다. 이것이 리우청하이가 말한 혐한의 실체란 말인가? 다음 날 저는 리우청하이 영상 속 장소들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목적지는 명동.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그곳에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침 일찍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리우청하이 영상에 따르면 이곳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불친절하게 대한다고 했어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작은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오직 중국어만 사용하며 반응을 살피기로 했죠. 명동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열기 전이었어요. 하지만 거리는 이미 활기찼습니다. 청소부들이 쓰레기 하나 없이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었고 상인들은 가게 앞을 정리하고 있었죠. 몇몇 카페는 이미 문을 열어 아침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화장품 가게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직원이 중국어로 인사했거든요. 니하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제가 중국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더니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침에 중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중국어로 인사드렸어요. 마음에 드는 제품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놀라운 건 매장 구석구석이었습니다. 모든 제품 설명이 한국어와 중국어로 병기되어 있었고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 할인 코너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결제할 때는 웨이신페이까지 사용 가능했죠. 다음으로 들어간 식당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메뉴판에 중국어 설명이 있었고 직원들은 기본적인 중국어 회화가 가능했어요. 심지어 마라탕과 헛거 같은 중국 음식도 메뉴에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소란을 피웠습니다. 중국어로 음식이 맵지 않다고 불평하고 물을 더 달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직원은 계속 참을성 있게 응대했어요. 오히려 죄송하다며 새 음식을 준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리우청하이 영상에 등장한 의류 매장을 찾았어요. 영상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옷을 만지자 직원이 불쾌한 표정으로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본 매장은 달랐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새로 들어온 제품이에요. 한번 입어보세요. 직원은 친절했고 제가 여러 옷을 입어봐도 전혀 불쾌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구매하는 스타일을 추천해 주었죠. 결국 저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지만 직원은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해가 저물 무렵 저는 명동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종일 중국어만 사용했는데도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특별 대우를 받는 느낌이었죠. 이상했습니다. 리우청하이의 영상은 분명 이 거리를 촬영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일까요? 궁금증을 참지 못해 한 노점상 아주머니께 물었습니다. 중국인 손님들 많이 오나요? 아주머니는 활짝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코로나 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 손님이었어요. 요즘도 많이 오시죠. 우리 가게 매출의 반 이상이 중국 관광객 덕분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한 젊은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리우청하이의 영상에 대해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영상이 있던데.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중국 손님들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사는데 왜 싫어하겠어요? 오히려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호텔로 돌아와 취재 일지를 쓰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명동에서 본 한국은 리우청하이 영상과 정반대였어요. 그의 영상은 분명 어떤 의도가 있었을 텐데 그게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영상 속에 등장했던 식당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그곳에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리우청하이 영상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장면은 서울 맛집이라는 식당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무시당하고 쫓겨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식당을 찾기 위해 저는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어요. 배경에 있던 간판과 내부 인테리어를 힌트로 찾아낸 곳은 강남의 한 고깃집이었습니다. 점심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더니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중국인 관광객인 척하며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중국어로 된 메뉴판을 건네며 웃음으로 맞이해 주었죠. 뭔가 이상한데. 저는 일부러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영어로 응대했어요. 식사를 주문한 뒤 저는 용기를 내 한국어로 질문했습니다. 혹시 몇 달 전에 중국인 단체 손님이 소란을 피운 적 있나요? 직원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아, 그때 일이요? 술에 취한 손님들이 있었어요. 국적 상관없이 예의를 지켜달라고 부탁드렸을 뿐인데. 저는 제 신분을 밝히고 리우청하이의 영상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매니저가 나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날은 중국 단체 관광객이 아니라 중국계 한국인들이었어요. 과하게 술을 마시고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줬죠. 저희가 자제를 부탁했는데 영상에는 그 부분이 편집되어 있더라고요. 매니저는 휴대폰을 꺼내 매장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촬영된 원본 영상이었죠. 영상에는 리우청하이가 보여주지 않은 장면들이 있었어요. 취객들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모습, 그리고 직원이 정중하게 자제를 요청하는 장면까지요. 저희 식당 매출의 30%가 중국 손님들입니다. 왜 중국인을 차별하겠어요? 오히려 더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니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리우청하이의 영상은 완전히 조작된 것이었어요. 진실을 왜곡해 한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분명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영상 때문에 피해를 보셨나요? 네, 한 달 정도 중국 손님들이 거의 안 오셨어요. 지금은 다시 조금씩 늘고 있지만 참 억울했습니다. 그 식당을 나오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있었고 그 피해는 양국의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리우청하이에 대해 더 깊이 조사했어요. 그의 계정을 분석해보니 6개월 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대부분의 콘텐츠가 한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같은 IP 주소에서 올라온 댓글들이 많았고
모두 한국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죠. 이건 단순한 개인 활동이 아니야.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어. 다음 날, 저는 한국관광공사를 방문했습니다. 담당자는 제 취재 목적을 듣고 놀라워했어요. 최근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영상들이 많이 퍼지고 있어 걱정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오신 것에 감사드려요. 담당자는 중국 관광객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중국은 다시 한국 관광 시장의 1위 국가가 되었고,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중국어 가능한 직원 채용, 중국어 안내 서비스, 중국 결제 시스템 도입까지. 한국은 중국 관광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취재를 마치고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리우청하이의 영상은 완전한 거짓이었고 그 영상에 분노한 중국인들의 감정은 조작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누군가는 이런 거짓 정보를 퍼뜨리려 하는 걸까? 취재 나흘째 저는 생각지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실수로 지갑을 잃어버렸거든요. 신용카드와 현금, 그리고 기자증까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찾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죠. 중국에서도 좀처럼 돌아오지 않을 텐데 하물며 외국에서는. 하지만 호텔로 돌아와 프런트에 물어보니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린 씨 30분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 지갑을 찾아 맡겼대요. 지금 가보시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반신반의하며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지갑이 그대로 있었어요.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 기자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지갑을 건넨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지하철 9호선에서 승객이 발견해 영무원에게 맡겼고 그분이 경찰서로 가져왔어요. 린 씨의 호텔 키카드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돈이나 카드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네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한가요? 경찰관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잃어버린 물건의 80% 이상이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지갑이나 핸드폰은 거의 100% 찾으시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 핸드폰을 두고 내렸거든요. 소중한 취재 자료와 사진이 모두 들어 있었죠. 핸드폰을 잃어버린 걸 깨달은 건 1시간 후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이구나. 그러나 호텔로 돌아오니 또다시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택시기사가 핸드폰을 가져다 놓았다는 거였습니다. 호텔 직원이 전해준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연락주세요. 더 많은 좋은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김기사 드림. 저는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호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정직한가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였으니까요. 사회적 신뢰가 이렇게 깊게 뿌리내린 문화라니 리우청하이의 영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거리로 나가면서 주변을 새롭게 바라보게 됐어요. 사람들이 자전거를 아무데나 세워두고 가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모습,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가도 걱정하지 않는 모습, 길에 떨어진 물건을 발견하면 주인을 찾아주려고 애쓰는 모습. 한 젊은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남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나요? 그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내 물건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지 알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 근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옆 테이블의 한국인 가족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하자 그들은 별로 놀라지 않더군요.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거든요. 그 가족의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너무 가난했어요. 하지만 가난해도 남의 것은 탐내지 말라고 배웠죠. 정직이 결국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할머니의 말씀에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 뒤에는 이런 사회적 신뢰와 정직함이 있었던 거죠. 취재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직함과 신뢰는 단순한 개인의 미덕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화다. 이런 신뢰 문화가 한국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기 위해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리우청하이의 영상에서 한국은 역사를 왜곡한다고 했으니 직접 확인해 봐야 했으니까요. 서대문형무소로 향하는 길, 저는 리우청하이의 영상 속 주장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 식민 지배의 희생을 과장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는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고 고문받았던 곳이죠. 입구에 들어서자 묵직한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중국어 안내 책자를 받아들고 전시관으로 향했어요. 놀랍게도 모든 전시물에는 한국어와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 설명도 붙어 있었습니다. 역사 왜곡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았지만 오히려 반대였어요. 모든 전시는 구체적인 역사적 증거와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고문 도구들, 좁은 독방, 사형장. 일제의 잔혹함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유관순 열사의 전시관이었습니다. 17살의 어린 소녀가 독립을 외치다 체포되어 고문받고 순국한 이야기였죠. 유관순 열사의 사진 앞에서 저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소녀가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감시 카메라에 제 모습이 찍혔을지도 모르지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전시관 구석에 있던 일본 공문서 원본들이었어요. 일본 경찰이 직접 작성한 체포 기록, 고문 지시서, 사형 집행문 등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문서들은 날조하기 어려운 역사적 증거였죠. 한 전시실에는 중국인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위해 함께 싸운 중국인들의 이름과 활동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어요. 우리 역사책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전시물들은 어떻게 수집한 건가요? 대부분은 일본 정부가 해제한 비밀 문서와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모든 전시물은 역사학자들의 검증을 거쳤고 가능한 한 객관적 사실만 전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리우청하이의 주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한국이 역사를 과장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곳의 전시는 철저한 사료와 증거에 기반하고 있었어요. 한국인 관람객 한 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나요? 우리 역사에 관심 있으신가 보네요. 저는 기자라고 밝히고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이 역사를 왜곡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직접 보니 오히려 매우 객관적으로 전시하고 있어서 놀랐어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역사는 미화하거나 왜곡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니까요. 전시관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일본의 만행에 대해 배웠지만 한국인들이 겪은 구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더 충격적인 건 중국과 한국이 일제에 맞서 함께 싸웠다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리우청하이의 영상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는 서대문형무소에 대해 역사 왜곡의 장소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역사적 증거에 기반한 장소였어요. 그가 왜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취재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는 역사의 진실을 보여준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아픈 역사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다음 세대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 왜곡이 아니라 역사 직시의 자세다. 일주일간의 취재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리우청하이의 영상 속 한국과 제가 경험한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거짓 정보가 어떻게 수천만 명의 중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귀국 후 본사 생방송에 출연해 한국에서 경험한 진실을 그대로 전하기로 한 거죠.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기자로서의 양심이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부장이 사무실로 불러 취재 결과를 물었죠. 샤오링, 한국에서 촬영한 혐한 사례들 얼마나 모았어? 오늘 저녁 뉴스에 내보낼 거야.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부장님, 사실 리우청하이의 영상은 모두 조작된 겁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취재해보니 한국은 중국인을 차별하기는커녕 오히려 특별 대우를 하고 있었어요. 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건 내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야. 우리는 이미 특집 방송을 준비했어. 부장님, 리우청하이의 영상은 의도적으로 편집된 거예요. 제가 영상 속 식당을 직접 찾아가 매니저와 인터뷰했고 CCTV 원본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할 순 없어요. 부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상부에서는 이미 혐한 관련 보도를 지시했어. 내가 가져온 내용으로는 방송할 수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 건을 맡을 수 없습니다. 기자로서의 양심에 어긋나요. 부장은 화를 내며 저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그날 저녁 국제부 국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분은 제 취재 결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샤오링, 내가 한국에서 뭘 봤는지 솔직히 말해봐. 저는 국장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첫 경험부터 명동거리 실험, 식당, CCTV 영상, 지갑과 핸드폰을 돌려받은 일, 서대문형무소에서 본 진실까지요. 국장님은 귀에 깊게 들으시더니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 저녁 9시 국제뉴스에 내가 직접 출연해. 진실을 말해. 다음 날 저녁, 저는 생방송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이것이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오늘은 특별히 한국 현지 취재를 다녀온 린샤오링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혐한 문제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 보았는데요. 앵커의 소개가 끝나고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제가 본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제가 일주일간 한국을 취재한 결과 최근 SNS에서 퍼진 혐한 영상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 장면들은 대부분 편집되었거나 맥락이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촬영한 영상들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중국인을 환대하는 한국인들, 중국어로 서비스하는 상점들, 깨끗한 거리와 친절한 시민들의 모습이었죠. 특히 리우청하이의 8분 영상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 속 식당 매니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은 취객들의 소란이었으며 국적과는 무관했다는 증언을 얻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제 보도가 논란이 될 것을 알았는지 곧바로 전문가 패널들을 연결했습니다. 그중 한 교수가 물었어요. 린 기자,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그 순간 서대문형무소에서 본 유관순 열사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직함과 역사를 직시하는 자세였습니다. 제가 지갑과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모두 돌려받았고 서대문형무소에서는 아픈 역사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말을 마치자 스튜디오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마도 사전에 준비된 질문과 너무 다른 답변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영상 속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직했고 따뜻했고 무엇보다 진실했습니다. 우리가 SNS를 통해 접하는 정보가 항상 사실은 아닙니다.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자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또 어떤 이는 존경의 눈빛을 보냈어요. 그날 밤 저는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거든요. SNS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은 저를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린샤오링 기자가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나도 한국에 가봤는데 정말 린 기자 말이 맞다. 거짓 정보에 속지 말자.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자. 심지어 리우청하이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어요.
저의 영상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책임감 있게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방송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예상과 달리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어요. 오히려 국제부 국장님은 제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라는 제안이었죠. 샤오링, 내 보도가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 이번 기회에 더 깊이 있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제 방송 이후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한국 관련 검색어가 중국 포털 사이트에서 급증했고 한국 여행 예약도 30% 이상 늘어났다고 해요. 리우청하이의 영상에 분노했던 사람들은 이제 한국의 실제 모습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장웨이라는 대학생이었어요. 린 기자님, 저는 베이징 대학 3학년 학생입니다. 기자님의 방송을 보고 용기를 얻어 이메일을 보냅니다. 사실 저는 리우청하이의 영상 때문에 한국 유학을 포기할 뻔했어요. 하지만 기자님 덕분에 제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번 가을 학기에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메시지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습니다. 제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했어요. 더 놀라운 변화는 제 부모님에게서 왔습니다. 원래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셨는데 제 방송을 보시고 생각이 바뀌셨대요. 샤오링, 내 방송 보고 우리도 한국 여행 가기로 했다. 내 말이 맞다면 한번 직접 확인해보고 싶구나. 2달 후 부모님은 정말로 한국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돌아오신 부모님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정말 내가 방송에서 말한 그대로였다. 서비스도 좋고 거리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했어. 오히려 우리가 중국에서 배울 점이 많더구나.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거짓 정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진실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방송 3개월 후, 저는 후속 취재를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일상 문화와 젊은이들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 택시기사님이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혹시 중국 방송의 린샤오링 기자 아닌가요? TV에서 봤어요. 우리나라 이야기를 진실되게 전해줘서 고마워요. 제 방송이 한국에서도 화제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제 보도에 감사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린 기자님의 방송 이후 중국 관광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방문이 증가했고요. 덕분에 양국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리우청하이의 정체가 밝혀진 거예요. 그는 경쟁사 여행사의 마케팅 담당자였고 한국 여행 수요를 줄여 자사의 동남아 여행 상품을 더 팔기 위해 거짓 영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가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구나. 1년 후 저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방송사와 공동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프로젝트였어요. 동아시아의 이웃-오해와 이해 사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로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오해와 실제 모습을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촬영 중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젊은 학생들을 인터뷰했을 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린 기자님, 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권력이 아니라 진실을 향해 걸어간 한 걸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편견은 선동으로 만들어지지만 진실은 직접 보고 느껴야 하니까요. 지금도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거짓 정보에 속아 살고 있었을 거라고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많은 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현장을 찾아갑니다. 직접 보고 듣고 느끼기 위해서요.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기자로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기보다 직접 경험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적일 테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